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우리가 DBMS라고 하죠. 자, 여기서 정의 한번 내려볼까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의. 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연산이라는 것은 삽입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갱신해 주세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이제 결과, 정보를 생성해 가지고 어떤 통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관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능 세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요. 자, 정의하다, 조작하다, 제어하다라고 있어요. 이 DBMS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건데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병원 시스템이다. 그러면 누가 있나요? 대상이 누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나요? 환자, 또 의사, 그다음에 뭐 간호사분, 그다음에 또 이제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 자 많은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자. 환자다. 그러면 환자에서 무슨 정보를 가져올 거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막 이렇게 설계를 하겠죠. 그런 정의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형이라는 것은 문자 형태일까 숫자 형태일까 그런 거, 구조는 어떻게 할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과거, 병력,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제약 조건,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여야 돼,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정의하다라는 것은 이제 구조를 이제 잡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하다라는 기능입니다. 조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오자, 검색.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 삽입. 필요한, 추가적인 환자가 들어오면 삽입이 가능해야 되겠죠? 삭제도 가능해야 되겠죠? 삽입, 삭제, 또 갱신. 수정 작업이 일어나 줘야 되겠죠. 뭔가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줘야 되겠죠. 이런 연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게 바로 조작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입니다. 제어는 이제 뭔가 통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아무나 들어와서 데이터를 수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에요. 권한은 이제 뭐냐면 이제 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지만 뭐 과장급, 부장급일수록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한정적이죠. 뭐 매일 매출에 관련된 것을 일반 사원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의 주민번호를 이제 같은 동료가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권한, 어느 선까지는 여기까지 볼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여기까지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 허가된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에 한 사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 아니죠.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돼요? 병행 제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접속을 하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A라는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얘가 A가 원래 1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에다가 A 더하기 20을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30이 되고 있죠. 이런 연산을 하고 있는데 C라는 사람이 A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가지고 A라는 데이터에다 뭐 30을 넣겠다, 50을 넣겠다. 그러면 어쩌죠? 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명이서 쓸 때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병행 제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네, DBMS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조작, 제어인데 이 기능은 뒤에 SQL에서도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 기억을 해주고 이 기능들이 뭐에 해당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죠? 네, 데이터의 종속성을 제거한다.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걸 제거한다. 프로그램과 그 데이터는 딱 그 프로그램에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데이터를 수정하면 프로그램도 수정이 돼야 된다. 그게 종속성인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따로 데이터 따로 데이터의 구조를 바꾸더라도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게 이제 종속성이 제거가 되고 독립성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DBMS의 목적입니다. 데이터의 독립성 유지에 있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 독립성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교재. 네,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네. DBMS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의 독립성이란 무엇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독립성이다라는 거고 논리적이다, 물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건데 논리적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상, 소프트웨어상을 이야기를 하고 물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직접 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자료 구조, 자료는 이제 데이터 구조죠. 그거를 이제 독립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네, 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이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이나 또는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키마로 가도록 할게요. 많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스키마는 뭘까라고 이제 또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스키마는 여러분이 뼈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설계도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딱 구축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아파트 뭐 지어라라고 했는데 아무런 기초 작업이 없이 바로 뚝딱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 전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스키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뼈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스키마는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또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의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명세를 기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추출을 할까?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환자 말고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의사분의 정보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는 거고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환자다. 그럼 환자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막 이렇게 모집을 하겠죠? 수집을 하겠죠? 이름은 문자로 해야지. 전화번호도 문자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 날짜는 날짜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바로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이런 거죠. 만약에 학교다 그러면 성적은 성적 입력할 때는 0점에서 100점의 데이터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술한 것을 우리는 스키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는 이제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마는 세 개로 나누어지게 돼요. 세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개념, 내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뭘까라는 거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외부 스키마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됐어요. 이제 어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인사부에서는 이제 화면으로 볼까요? 인사부에서는 화면에 뭐만 내놓으라겠냐면 여기에 사원들 이름하고요. 부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 조건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은 의뢰자한테 맞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총무부에서는 저는 우리 부서는요 여기에 이름하고 급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스키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속한 부서에 따라서 요구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걸 다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예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원본은 똑같이 있죠. 원본인 사원들의 정보는 있는 상태에서 단지 화면에 표시된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관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이나 특정 응용에 한정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고, 논리적인 구조고 사용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서브 스키마다 또는 뷰다.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원본이죠. 데이터 원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이것만 보는 거죠. 우리 회사 그 A라는 사람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나는 내 화면에는 이름하고 부서만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이죠. 얘는 이름하고 급여만 보이지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원본은 어때요? 다 있죠. 주민번호라든지 뭐 사원번호라든지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보면 안 되죠. 근데 누구는 볼 수 있어요. 그 오너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념 스키마는 조직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조직의 관점, 기관이나 조직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자 사원들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수집할까? 라는 이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데이터를 모집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직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는 이 정보는 아무나 볼 수 없고 좀 높으신 분들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보를 아무나 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보안 기법이 들어가줘야 되죠. 아무나 보면 안 돼요 라는 거. 그래서 저기까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등급이 딱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단순히 스키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개념 스키마를 말을 하는 거고, 자 개념 스키마는 몇 개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한 개. 네. 얘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 조직에서 바라보는 모든 정보들이 담긴 것은 딱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예요. 항상 외부가 있으면 내부가 있는 거죠. 자, 내부 스키마는 이제 저장에 관련된 거예요. 저장은 실제적으로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리적이다라고 하죠. 물리적인 저장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바로 내부 스키마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용량이면 뭐 이 정도의 뭐 외장하드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름은 15자리로 하면 되겠구나. 그죠? 주민번호는 문자로 몇 자리 하면 되겠다라는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내부 스키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 스키마 사용자의 관점이다.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 조직체의 입장이다. 보안에 관련됐다. 그러면 이제 개념 스키마고 개념 스키마는 몇 개? 한 개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 저장, 물리적인 저장 장치 관점에서 바라보는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논리적이다, 물리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논리적이다 그럼 뭐죠? 소프트웨어적이다, 프로그래머의 생각이다라는 거고, 물리적인 구조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매체에 저장된 실제적인 자료 구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외부 스키마 한 번 더 정리를 하자 그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사용자의 관점이다. 여러 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개념 스키마는 기관이나 조직체의 입장이다라는 거,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서 딱 하나만 존재한다. 또 보안이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된다. 내부 스키마는 이제 물리적인 저장 장치 면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는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죠.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이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은 SQL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랭귀지죠, SQL.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인 면을 보고 이제 간단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DDL이다, DML이다, DCL이다 라고 있어요. 여기서 D는 이제 define, 정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 글자는 데이터베이스고 끝에 있는 L은 랭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데이터 정의어가 어쩐다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문장에서 DDL이 어쩌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다 그러면은요. 네, 데이터 정의어다 그러면 DDL이 되는 거죠. 정의한다라는 거죠. 뭘 정의를 할까라는 겁니다. 구조 같은 것은 논리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거죠. 우리 명칭을 뭐로 할까라는 거. 그다음에 뭐뭐 데이터를 수집하지 라는 거,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걸 수집해야지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정의 언어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데이터 형식,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또 제약 조건 이런 것들. 네, 이제 조작어가 있는데 조작어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쓰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뭐 좀 찾아와, 뭐 좀 찾아줘 검색하는 거잖아요. 네, 많이 쓰겠죠. 이 데이터 좀 삽입해줘, 네, 삽입하겠죠. 이 데이터 좀 지워줘, 삭제하겠죠. 내 핸드폰 번호 좀 바꿔줘, 갱신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작 언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조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때 여러분 용어 그다음 제어 마저 할게요. 제어다라고 하면 이제 DCL, C가 이제 컨트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 무결성을 유지를 하고 그런 권한을 주고 이걸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제 너 이제 다 봤으니까 권한 다시 반납해.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어 이런 것들이 다 제어어에 속하게 됩니다. 제어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죠. 권한을 준다. 너는 이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넌 이 데이터를 다 읽었으니까 반납을 해. 그런 것들이 이제 제어어에 속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통장 내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장애가 됐어요. 그럼 얼른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네,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병행 제어. 여러 사람이서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쓸 때는 뭔가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을 잘 지켜줘야지 동시 접속을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병행 제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제어 언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무슨 용어들이 나오냐면 네. 절차적이다, 비절차적이다라는 용어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절차적이다, 비절차적이다. 절차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할 때 절차를 밟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순서대로 진행하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인 언어다 그러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시 언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선언을 하고 이게 A라는 변수를 정수 형태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에다가 10을 줄 수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써야만 되는 거예요. 선언한 다음에 실행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는 순서 바꿔볼까요? A는 10이고요. int A예요. 이렇게 쓰면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돼요.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게 무슨 언어다? 바로 절차적인 언어다라는 거예요. 비절차적인 언어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기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도 있고 이런 언어도 있어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조작 언어 DML은 무슨 언어라 그랬어요? 비절차적인 데이터 언어다라고 그랬죠. 네, 거기서 비절차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궁금할까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사용자들은 누굴까? 누가 데이터베이스를 쓸까? 한번 봐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 개의 부류로 나눠봤어요. 데이터베이스 DBA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DBA는 이제 관리자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이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뽑은 내용이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네, DB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조작에 대한 책임도 지고 행정적인 책임도 지고 시스템 감시 및 성능 분석에 대한 책임도 져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까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결정을 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 뭐 이런 거 책임. 그다음에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에 대한 정의를 해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 접근 방법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보안에 관련된 거,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부여 정책 수립을 하고 장애에 대비해서 백업에 대한 조치, 또 회복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을 지정을 하고 또 사용자의 변화 요구,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을 하고 이런 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어요. 행정적인 책임, 사용자의 요구와 불평에 대한 청취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을 해주고 데이터의 표현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고 또 문서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시스템을 감시하고 성능 분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 또 성능 향상에 대한 감시, 또 시스템 감시, 성능 분석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 응용 프로그래머는 누구예요?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버튼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도 이제 종종 나올 거예요. 상호작용이다. 여러분이 집에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을 하고자 해요. 어떻게 하죠? 세탁 버튼을 누르죠. 세탁 버튼을 눌러야지 세탁이 되는 거죠. 세탁 버튼을 누른다. 그게 나와 세탁기가 상호작용을 한다.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C나 파스칼 등의 언어 또는 DBMS가 지원하는 데이터 조작어에 능숙한 컴퓨터 전문가를 말을 하고요. 자, 사용자는 누구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용어가 조금 하나 더 나왔습니다. 데이터 사전이다 라고 해서 DD입니다. DD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다 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 객체들에 대한 정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메타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여러 스키마와 이에 포함된 매핑에 관한 정보도 컴파일돼서 저장이 되고 실제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지거나 수정되기 전에 참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어상으로 데이터 사전이 있고 이 데이터 사전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그래서 메타 데이터다.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 더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나중에 SQL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